가왕, 조용필 스토리 1. 1. 부잣집 막내 아들, 음악을 위해 가출하다. (1950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쌍정리 염전집에서 7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훗날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된다. 그가 바로 가왕 조용필이다. 4대 독자였던 조용필의 부친은 지역 유지였던 할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화성 지역 최고의 부자였지만 성격이 너무 완고하고 권위적이어서 조용필과 잘 맞지 않았다고 한다. 어린 시절 조용필의 부친이 동물 사냥을 나가면 조용필은 집에서 하모니카를 불고 기타를 치면서 방 안에서 뒹굴며 놀았고, 이를 본 조용필의 부친은 조용필을 향해 못난 놈이라며 혀를 차곤 했었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부친의 정미소 사업 실패로 서울로 이사 온 조용필은 경동중학교로 전학한 후 경동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학창시절에 영국의 락밴드 비틀스와 미국의 락밴드 벤처스에 푹 빠져 살다가 음악에 대한 반대가 워낙 심했던 아버지 때문에 1968년 2월 경동고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조용필은 친구들과 함께 집을 나왔다. 즉, 가출을 한 것이다. 조용필은 한국 최고의 영화배우 안성기와 경동중학교 시절 같은 반 짝꿍이었다. 2. 조용필을 세상에 알린 곡 돌아와요 부산항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조용필은 컨트리 웨스턴 그룹 애트킨즈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한 후 1969년에 화이브 핑커스에 참여하며 미8군 무대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게 되었다. 조용필은 1971년에는 최희철과 함께 김대환이 이끄는 3인조 밴드 김트리오를 만든 후 본격적인 락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최희철은 후에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를 만들게 되는 당시 10대 천재 뮤지션이었다. 조용필은 1972년에는 그룹 25시를 결성해서 활동했고 1973년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해양경비병으로 복무했다. 조용필은 방위 복무 기간 중에도 퇴근 후 음악 활동을 계속하면서 1974년 조용필과 그림자라는 그룹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기타리스트로 밴드 활동을 하던 조용필은 당시 밴드의 보컬이 군대에 입대하는 바람에 가수로 전향하게 되었다. 당시까지 스스로 로커로서 자부하고 있던 조용필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것은 26세가 되던 1975년에 조용필이 솔로로 전향 후 앨범을 발표하면서 앨범에 구색 맞추기 위해 끼워 넣은 트로트 한 곡 때문이었다. 그 노래가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해였다. 피는 동백섬에 봄이. 이 곡은 본래는 1970년에 김해일이 부른 돌아와요 충무항해가 원곡이었다. 하지만 가수 김해일이 이듬해 대형각 호텔 화재로 사망하자 작곡자 황선우가 가사 등을 고쳐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으로 1972년에 조용필의 음반에 삽입되었다. 당시 제일동포 고향 방문단이 대대적으로 입국하던 때였는데 부산항이 그 대표적인 입국 장소였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는 히트곡이 되었다. 3. 70년대 대마초 파동에 휘말린 조용필. 그러나 호사다 말할까? 돌아와요 부산항해 히트 8, 9개월 후에 조용필은 연예계 대마초 파동에 휩쓸리게 되었다. 1975년 겨울 남산 마약 단속반에 조용필을 끌고 간 담당 형사들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벽돌 사이로 조용필을 밀어넣고는 강목으로 사정없이 찔러대는 고문을 가했다. 조용필은 1969년 의정부 기지촌에서 파이브핑거로 활동할 때 같은 하숙집에 살던 미군 병사가 담배라며 풍년초 같은 봉지를 건네주어 신문지에 말아 피우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후 두세 차례 더 대마초를 피웠으나 얼굴에 종기 같은 것이 돌고 나중에는 고름까지 나와 더 이상 대마초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조용필은 대마초 가수라는 딱지가 붙게 됐고
1977년 5월 4일 장충체육관에서 은퇴쇼를 끝으로 자의반 타의반 은퇴를 하게 된다. 조용필은 그날 밤새 통음을 하며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당시 조용필은 대마초 관련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 상처는 스스로 음악을 포기할 정도로 큰 것이었다. 1970년대 중반 연예계를 강타한 대마초 파동은 한편으로는 박정희 독재 정권이 자유분방한 예술인들을 길들이기 위한 탄압의 일환이기도 했다. 일체의 방송활동이 금지된 조용필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시 밴드를 조직하여 밤무대 가수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음악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조용필은 새벽 4시 밤무대가 끝나면 5시부터 아침밥 먹을 때까지 연습을 했고 이후에 점심때까지 취침하고 일어나면 무대에 설 때까지 다시 연습을 거듭했다. 또 밴드 멤버 중에 게으름을 피우는 멤버가 있으면 주먹도 불사할 만큼 필사적으로 밴드를 이끌었다. 조용필은 3년 7개월 동안 성대 연마를 포함한 음악 공부에 몰두했다. 화성학과 작편곡 공부를 비롯해 이비인후과의 두부 단면도를 구해다가 성대 연구에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판소리 등 국악 레코드, 그리고 영국의 팝 가수 로드 스튜어트의 레코드를 들으며 소리의 변화를 연구하기도 했다. 조용필은 양동이에 물과 소금을 준비하고 피와 눈물 그리고 침과 가래를 토하며 목덜판의 실험을 반복했다. 이런 실험과 독학을 반복한 후에 마침내 가성과 진성 그리고 탁성을 구사하게 되었다. 살이 걸어나는 강물 따라서 목이 쉬어도 청음으로 노래하게 되었고 목이 쉬지 않고도 쉰소리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밤무대 가수 활동도 1979년 12.6 사건이 터지면서 끝났다. 밤무대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고 멤버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다시 혼자가 된 조용필은 두문불출 방에서 통기타를 두드리며 노래 연습에 매진했다. 창밖의 여자 그리고 단발머리 1979년 대마초 연예인에 대한 전면 해금 조치가 시행되자 지구레코드와 전속계약을 맺고 밴드 위대한 탄생을 결성한 후 공식적으로 가요계에 복귀하여 정규 1집 앨범 창밖의 여자를 발표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창밖의 여자는 드라마 주제가로 1979년에 먼저 발표되었지만 이 앨범의 최초로 수록되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곡으로 간주된다. 물론 조용필은 이전에도 솔로로 음반을 여러 장 낸 바 있기 때문에 창밖의 여자가 실린 1980년 3월에 지구레코드에서 발매된 이 음반이 그의 생애 첫 앨범은 아니다. 하지만 조용필 스스로가 이 앨범을 자신의 정식 정규 음반으로 정의하고 카운팅하고 있다. 조용필은 이전의 음반들은 습작의 성격이 강해 공식적인 발표작으로 취급하기에는 부끄러움이 많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조용필의 정규 1집 음반은 대한민국에서 100만 장 이상 팔린 최초의 단일 음반이다. 조용필의 정규 1집 음반은 록, 트로트, 발라드 등 여러 장르를 소화하는 가왕 조용필의 위엄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일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이 1집 앨범은 조용필 전성기의 시작인 동시에 가왕 조용필을 대표하는 음반이다. 조용필 정규 1집에 실린 곡들 가운데 가장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곡은 단연 단발머리였다.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경쾌한 멜로디의 독특한 리듬과 코드웍을 구사한 이 곡은 센세이셔널한 뿅뿅뿅 소리의 신디사이저 편곡과 조용필의 가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대단히 파격적인 곡이었다. 이 곡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히트곡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곡은 영화 택시운전사의 오프닝 시퀀스로 등장하기도 했고
주인공 택시기사인 만섭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곡에 맞춰 흥얼거리며 따라 부른 그 노래이기도 하다. 오. 히트곡 양산체제에 들어간 조용필. 1집 음반의 대성공을 맛본 조용필은 1980년 12월 5일 그의 2집 앨범 축복을 발표한다. 이 앨범이 조용필의 정규 앨범으로 발매되긴 했지만 소속사와의 1년 1음반 발매 계약 조항 때문에 너무 급속도로 제작된 느낌이 드는 앨범이다. 사실상 이 음반은 조용필 입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음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앨범에 실린 타이틀곡 축복은 큰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 TBC 드라마 축복의 주제가로 쓰였던 곡이다. 집에 실렸던 한오백년의 맥을 이어 조용필의 2집 앨범에도 조용필의 창작 민요곡 간양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국 땅 삼년이면 한마다 간양록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조선의 유학자인 강항이 고국을 그리워하며 쓴 책인 간양록을 지칭하며 강항의 고국을 향한 비통함과 간절함을 노래한 곡이다. 조용필 2집 앨범은 1집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보를 준비한 까닭에 이 앨범에는 1집에 수록됐던 곡들이 다시 실리기도 했다. 돌아서면 잊혀질까 세월 가면 그대 잊기로 했네 좋았다가 싫어. 조용필은 1981년 7월 10일에 미워 미워 미워를 타이틀곡으로 하는 3집 앨범을 발표한다. 잊으면 잊지요 잊으려면 잊지요 그까지. 이 앨범은 조용필 명반 퍼레이드의 시작을 보여주는 음반이며 조용필이 음악 감독력을 맡으며 만들어진 최초의 음반이다. 이 앨범 역시 조용필의 음악적 실험 정신이 오롯이 녹아있어 트로트, 프로그레시브 록, 팝, 록, 뉴웨이브,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앨범의 트로트 곡으로는 미워, 미워, 미워 이외에도 일편단심 민들레가 있었다. 이 곡은 6.25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이주연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시였는데 이 시를 본 조용필이 감동하여 즉석에서 작곡한 곡이다. 조용필 3집 앨범은 고추잠자리, 여와 남, 물망초 등 프로그레시브 록 음악들이 음반의 전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아마 나를 알지게 버린가 봐 그런가 봐. 이 앨범 속 고추잠자리는 당시 KBS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 근 6개월에 걸친 24주간 연속 1위를 차지했었다. 나의 밤을 밝히는 날 나는 너를 지키는 해가 될 수 내 담아 내 마음을 묶어버린 나는 물망초. 또한 이 앨범에는 지구레코드로 이적하기 전에 히트곡인 내 이름은 구름이여와 님이여가 재녹음되어 실려있다. 그리워도 그대 위에 이슬처럼 느들이다 가슴 깊이 새겨진 당신. 이 곡은 미국의 블루스 가수 바비 블랜드가 1960년에 발표한 리드 미 언을 번안 한 곡이다. 그리고 1집의 한오백년과 2집의 간양록에 이어 3집에도 민요 강원도 아리랑이 실려있다. 재미있는 조용필 스토리는 조용필 스토리2에서 계속됩니다.
가왕 조용필 스토리 2. 하늘에서 잠자가 추억 6. 오빠 부대의 원조가 된 조용필. 3집 발표 후 몇 달간의 휴식기를 가진 조용필은 1982년 5월 17일 못 찾겠다 꾀꼬리를 대표곡으로 하는 정규 4집 앨범을 발표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못 찾겠다 꾀꼬리는 흥겨운 리듬과 자기 고백적인 슬픈 정서의 가사가 어우러진 곡으로 흑인 음악 계열의 록 뮤직인 펑크록을 구사한 곡이다. 비면 첫 곡으로 실린 꽃바람은 198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KBS ETV에서 방영된 도시 변두리 서민층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 꽃바람에 삽입되었던 곡이었다. 발라드 풍의 곡 비련은 가사 첫 부분 기도하는을 조용필이 부르면 오빠 부대의 까악하는 소리에 그 다음 가사가 쉬 묻혔기 때문에 이 곡의 두 번째 가사는 까악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낳은 오빠 부대 출연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 히트곡이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린 조용필 4집의 자존심이란 곡은 미국적인 직선적 록 음악의 굿거리 장단 등 국악적인 요소를 접목한 곡으로 판소리의 창법으로 시작해서 중반 부분에서는 펑크 스타일의 팔세토 창법을 구사하고 하이라이트에서는 다시 진성으로 가창하는 곡이다. 이 앨범에 실린 생명이라는 곡은 본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곡의 성격으로 만들어졌으나 검열로 인해 가사가 원안과는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이 4집 앨범의 조용필은 기존 동료인 따오기와 본인의 창작 동료 난 아니야를 함께 실었다. 2003년 8월 30일에 열린 조용필 35주년 공연에서 조용필은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난 아니야를 부르기도 했다. 얼음 한낮의 꼬마같이 꽃그늘에 숨어서 울고 있어 7.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필은 1983년 6월 25일에 나는 너 좋아를 타이틀곡으로 하는 5집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이 앨범에서도 조용필은 산유와 한강, 황진이 등의 곡에서 우리 고유의 음악적 전통을 녹음하게 투영해보겠다는 실험적 시도를 이어간다. 이 앨범에서 큰 인기를 얻은 곡은 당시 젊은 층의 취향을 겨냥한 나는 너 좋아였다. 아직은 사랑을 몰라 그래도 이 곡은 2020년에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장범준에 의해 재해석된 곡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이 앨범에서 전 세대에 걸쳐 큰 사랑을 받은 곡은 단연친구였다. 기쁨도 외로움 1996년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최초의 대중음악인 이 곡은 만화 아기공룡 둘리구판 애니메이션에도 등장한 배경음악이기도 하다. 둘리가 TV에서 조용필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 부른다. 2018년에는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최후반부에서 공연 참여자 전원이 이 노래를 불렀다. 소녀시대 서현이 이 곡을 2019년에 리메이크해서 발표하기도 했다.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이 곡은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 높게 평가받는 불멸의 명곡이라 할 수 있다. 1984년 2월 9일에 발매된 조용필의 5집 앨범의 타이틀곡은 바람과 갈대였지만 큰 인기를 얻었던 곡은 눈물의 파티였다.
이 앨범은 국내 최초로 디지털 레코딩과 믹싱을 이용해 제작한 음반이다. 녹음 및 믹싱 작업은 일본 CBS 소니 시나노마치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최신 기법이었던 디지털 레코딩 믹싱으로 이 앨범을 제작한 것 자체로 조용필의 혁신성과 음악적 욕심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8. 조용필의 첫 번째 결혼 그리고 아픔. 1984년 조용필은 약혼 4년 만에 몇 차례 결혼식을 번복해 오다가 경기도 남양주의 봉선사에서 비공개로 그의 히트곡 단발머리의 주인공 박지숙과 결혼식을 올렸다. 1976년 조용필과 그림자 시절부터 교제해온 무용교사 박지숙은 삼선의원을 지낸 정치인 박찬의 딸이었고, 박지숙의 집에서는 딴 따라 조용필과의 교제에 대해 필사적인 반대를 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가족들과 팬들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채 몇 명의 기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는 조용필, 산사에서 비밀 결혼식이라는 기사가 연예면 톱뉴스를 장식하기도 했다. 이날의 갑작스러운 비밀 결혼식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신부 박지숙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부가 결단을 내렸다는 관측과 당시 불거진 조용필의 여배우 이미숙과의 스캔들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돌았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5년 만인 1988년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신혼여행도 없이 결혼 다음 날부터 해외 공연을 나선 조용필과 수시로 밀려드는 기자들과 소녀 팬들의 충격적인 항의 등을 이겨내지 못한 박지숙은 그 외로움과 압박감 때문에 1986년 3월 24일 밤에는 박지숙이 극약을 마시고 자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음독 자살을 시도한 박지숙은 서울 용산구 동부이 촌동 강변도로에서 승용차에 쓰려져 신음 중이었고,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발견 후 박지숙을 병원으로 옮겨 일단 목숨은 건졌지만 박지숙이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결국 조용필과 박지숙 두 사람은 자녀가 없는 상태로 1988년 이혼하게 된다. 조용필은 후에 사랑이 곁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절절했는지 나는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또 조용필은 나는 비겁했다. 인기를 위해 사랑을 버렸고 음악을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뒤 조용필은 1994년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안진현 씨를 만나 결혼하게 될 때까지 독신으로 지내게 된다. 9. 여행을 떠나요. 1985년 4월 10일 발매된 조용필의 정규 7집 음반은 조용필의 많은 명반 중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눈물로 보이는 그대와 들꽃이었다. 그대만을 위해서 이 수많은 꽃 중에 또 요절한 천재 멀티 음악가이자 위대한 탄생의 세션이기도 했던 유재하의 유작인 사랑하기 때문에가 이 앨범에 먼저 실렸었다. 웃긴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이 앨범에 실린 대부분 곡들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는데 이 중 초기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곡은 미지의 세계였다.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들 가요 톱10 골든컵 수상곡인 어제 오늘 그리고와 그대여도 다소 어두운 멜로디와 서정적 가사가 폭넓은 층에 어필했다.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알아갈 수 없는 나는 그 곁에 갈 수 없네 그대여 어제 오늘 그리고는 신디사이저 리프의 강한 비트를 활용했는데 2000년에 유승준이 리메이크하기도 했다. 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갈 인생길
조용필 7집 앨범 속 여행을 떠나요는 발표 당시 차트 히트곡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가요 반열에 올라선 곡으로 여행하면 1순위로 떠오르는 노래가 되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후에 아이돌 스타 이승기가 2008년에 커버하여 청취층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 이외에도 많은 후배 가수들이 그들 공연에서 신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애창하는 대표곡이 되었다. 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조용필의 7집 앨범 속 또 다른 명곡은 내가 어렸을 적에다. 이 곡은 조용필 라이브 공연에서 빠짐없이 애창되는 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우는 것밖에는 몰랐었겠지요. 이 앨범에 함께 실린 아시아의 불꽃은 1984년 도쿄 고라쿠엔 구장에서 열린 제1회 팍스 뮤지컬을 위한 테마송으로 조용필이 작곡한 곡으로 그 공연에서 초연되었다. 아시아의 젊은이여 아시아의 젊은이여 영원한 사랑 위하여 같이 가리라. 이 곡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앞둔 시점에서 7집 음반에 수록된 곡이다. 이 곡이 86 아시안게임을 위해 만든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개막 행사를 앞두고 꾸준히 전파를 탄 덕에 7집 발표 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곡이 되었다. 10.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1985년 11월 15일에 발표된 조용필의 8집 앨범은 조용필의 성인가요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음반이다. 조용필의 정규 음반들 가운데 가장 흥행한 앨범 가운데 하나이며 세월이 흘러도 이 앨범 속 많은 곡들이 꾸준히 애창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도 즐겨 들었다는 타이틀곡 허공은 조용필의 트로트 곡 중에서도 특히나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2005년 평양 공연 때 조용필이 무대에서 직접 부르기도 했다. 조용필의 모친 또한 생전에 허공을 가장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곡은 한국 가요 최초의 뮤직비디오가 제작된 곡으로 허공 뮤직비디오 영상에 조용필이 직접 출연했으며 상대 역으로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혜수가 출연했다. 조용필의 8집 앨범 두 번째 곡으로 실린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유명 작곡가 김희갑과 그의 부인이자 조용필의 음악 동료 중 한 명인 양인자 작사의 곡이다.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인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 이 곡은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에 나온 내용이 모티브가 되었는데 나레이션과 노래가 반복되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여 한국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노래이며 고독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남성의 비장미를 드러내는 명곡이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 이 노래 덕에 조용필은 2001년 9월 26일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받았고 그 이전에도 탄자니아 정부 초청으로 세렝게티 평원을 방문한 적도 있다. 조용필의 8집 앨범 세 번째 곡으로 실린 바람이 전하는 말의 가사는 마종기 시인의 바람의 말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바람이 불어오면 귀 기울여봐. 작은 길에 이 곡의 마지막에 나오는 착한 당신 속상해도 인생이란 따뜻한 거야 라는 가사는 가슴 시린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있다. 이 앨범의 네 번째 곡으로 실린 그 겨울의 찻집 역시 바람이 전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의 노래다. 양인자의 처연한 가사, 김희갑의 유려한 멜로디, 조용필의 애절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곡이다.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재미있는 조용필 스토리는 조용필 스토리 3에서 계속됩니다. 가왕 조용필 스토리 3.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11. 연말가요대상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조용필은 8집 발매 후 거의 1년 반 만인 1987년 5월 10일에 마도요를 타이틀곡으로 하는 9집 앨범을 발표한다. 이때부터 조용필은 전속이었던 지구레코드를 나와서 자신의 기획사인 필 기획을 만들고 직접 음반을 발표하게 되었다. 단, 발매는 지구레코드가 담당했고 LP판에 새겨진 부제는 사랑과 인생과 나였다. 조용필 9집의 첫 번째 버전은 마도요가 타이틀곡이었다. 떠나네 바다를 헤매이는 절새들처럼 마도요. 하지만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가 더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곡이 타이틀곡으로 바뀌어 재발매되었다.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는 영화 라디오스타에서도 삽입곡으로 쓰였고 꾸준히 다른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는 명곡의 반열에 있는 곡이다. 꿈으로 끝나지 않은 사랑은 영원히 남아. 이 앨범 속에는 가곡 떠나가는 배가 성가풍으로 편곡되어 함께 실려 있기도 하다. 물결과 지는 거센 바다로. 이 앨범에서 인기를 끈 또 다른 곡은 메탈풍의 곡인 청춘시대였는데 당시 조용필이 출연한 맥콜의 광고 배경음악으로 쓰이기도 했다. 저 하늘의 태양처럼 우리 둘만의 청춘시대. 하지만 이 곡은 표절 시비에 휘말렸는데 후렴 멜로디와 기타 솔로 부분이 잉베이 말름스틴의 곡 파 비욘드 더 선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논란 후에 조용필은 이 곡의 프로모션을 중지했고 그 이후 공연윤리위원회는 일부 유사성은 있지만 표절곡은 아니라는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종식되었다. 이 시기 조용필은 연말 시상식에서 더 이상 상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수년간 이어져온 연말 가요제 독재 종식을 선언했다. 12. 88 서울 올림픽 서울 88 서울 올림픽을 목전에 둔 1988년 5월 28일에 발매된 조용필 10집 앨범은 조용필 음악 커리어에서 최초로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워 넣었고 전곡을 해외 세션과 작업한 최초의 음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음반이다. 이 앨범 가운데 세 곡이 조수지 작곡으로 되어 있지만 조용필이 자신의 조카딸의 이름을 쓴 것으로 실제로는 조용필이 작곡한 곡들이다. 현재 조용필의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안경을 쓴 이미지도 이 앨범을 기점으로 정립되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서울로 1988년 당시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상당한 인기를 누렸고 서울올림픽 폐회 이후 방송을 통해 많이 들려졌다. 좀 나를 볼까 마음이 서둘러 나의 사랑을 가져가봐. 그 무렵 서울올림픽과 관련된 곡들이 대부분 서울을 찬양하는 즐겁고 신나는 음악 위주였지만 유독 조용필만 분위기가 쓸쓸한 노래를 발표했다. 조용필은 이 곡을 작곡하면서 올림픽이 끝나면 사회가 우울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작곡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올림픽 분위기와 별개로 조용필 10집 앨범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은 곡은 모나리자였다. 모든 것 다 지워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오늘날 기준으로도 대단히 트렌디한 곡인 이 곡은 후에 나는 가수다2에서 국카스텐이 새롭게 연주하기도 했다.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1989년 1월 14일에 발매된 조용필의 11집 앨범은 원래는 더블 앨범으로 기획되었던 10집의 파트 2로 발매될 계획이었으나 당시 음악산업 여건에서는 더블 앨범 발매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걸쳐 나눠 발매하게 되어 조용필 11집이 되었다. 이 음반의 작업의 많은 부분은 김희갑, 양인자 부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은 발라드풍의 곡 큐였다. 너를 마지막으로 나의 정체는 끝이 났다. 우리의 사랑 또 비면에는 장장 19분 57초에 이르는 길이로 만들어진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를이라는 곡이 단독으로 실려 있다. 마침내 우리는 지친 몸으로 돌아온다. 먼 것은 여전히 먼 곳에 있고 파랑새는 보이지 않아. 이 곡은 조용필 8집에 실려 있던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확장판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곡의 제목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를은 프랑스의 시성인 샤를 보들레르의 19에서 빌려온 제목이며 실제로 가사에 보들레르가 등장하기도 한다. 13. 조용필의 꿈. 조용필이 지구레코드에서 독립한 뒤 발매한 첫 음반인 조용필 12집은 1990년 1월에 발매되었다. 조용필이 1990년대를 맞아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음악적 커리어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들어있는 음반이었다. 록발라드 추억 속의 재회는 이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2023년 인기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의 OST로 활용되었다. 지나치는 어둠 속에서 긴 머리 낯선 그 모습 이 곡은 90년대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이 그만의 감미로운 창법으로 리메이크했다. 떠나버린 날들은 이제는 사랑이라 부르지 않는 이 앨범의 두 번째 곡으로 실린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는 1990년대 발라드 전성기의 시작을 알린 대표적인 곡이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조용필은 이 곡에서 기존의 열정적 가창 대신 한층 절제된 창법을 통해 더욱 편한 감상과 속삭이는 듯 하면서도 애절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역사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라 할 수 있는 엔카 계열 멜로디를 벗어난 발라드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이 곡은 2011년 가수 박정현이 MBC 나는 가수다에 나와 불렀고 나는 가수다 등장곡들 가운데 최고의 명곡으로 선정됐다. 내 그늘에서 지친 마음 머물게 해 소중한 건 1991년 4월 20일에 발매된 조용필 13집은 10집과 마찬가지로 전곡을 조용필 본인의 자작곡으로 완성한 음반이다. 조용필이 작사 작곡한 타이틀곡 꿈은 고향을 그리는 향수를 다룬 곡이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이 곡은 서울의 상경에 힘들게 살아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가장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조용필이 비행기 안에서 읽고 이에 영감을 받아 가사를 쓴 곡이라고 한다. 이 곡은 최근까지 많은 후배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고 있는 조용필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너남은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이 앨범에 실린 곡 가운데 장미꽃 불을 켜요는 조용필의 숨은 명곡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즉 발매 당시에는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노래였다는 뜻이다. 1991년에 발표된 이 곡은 타악기 음이 가득한 완성도 높은 라틴록을 소개하고 있는데 2000년 전후로 라틴록의 간판 스타 리키 마틴의 글로벌 히트곡 리빙 라 로카비다가 국내에 소개되기까지 국내에서 라틴록은 생소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곡이 발표될 당시에 대중의 사랑을 받기에는 음악적 여건이 미비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곡은 2023년 조용필 콘서트의 오프닝 곡으로 편성될 정도로 조용필 스스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완성도 높은 곡으로 라이브 공연장에서 관객들의 흥을 유발할 수 있는 곡임에 틀림없다.
1992년 10월 1일에 발매된 조용필의 14번째 정규 음반의 테마는 이별과 고독이었다. 13집에 이어 수록된 모든 곡들을 조용필이 작곡, 편곡했다.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조용필표 음악의 완성작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방송활동의 빈도가 줄어들고 공연 중심의 활동 때문에 전작들에 비해 대중적 사랑은 그리 크게 받지 못한 앨범이기도 하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슬픈 베아트리체였다. 가곡적인 느낌과 전반부에 교차하는 가성, 그리고 아우트로로 나오는 반도네온 연주가 인상적인 대곡이다. 고독한 러너는 조용필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비행기 안에서 만든 곡이라고 한다. 먼 길에 나는 고독한 런너가 되어 이 곡의 타이틀을 걸고 공연한 적도 있을 만큼 조용필 개인에게 남다른 곡이다. 14. 굿바이 마이 러브, 그리고 조용한 기부. 1988년 첫 번째 결혼 상대자였던 박지숙과 이혼 후 독신 생활을 이어오던 조용필은 1993년 6월 미국 애틀란타 공연에서 친누나의 소개로 재미동포 사업가 안진현을 만나게 된 후 약 8개월간의 열애 끝에 안진현과 1994년 3월 25일 결혼식을 올렸다. 안진현 역시 재혼이었으며 첫 번째 결혼으로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는 안진현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갑내기 부부 조용필과 안진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2003년 1월 심장병으로 인해 조용필은 사별로 아내 안진현을 떠나보내게 된다. 안진현은 약 3년 정도 심장 관련 질환을 앓아왔고 2002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병원에서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이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이었다. 고인이 된 안진현은 남편 조용필에게 유산 400만 달러를 남겼는데 조용필은 세금을 공제한 200만 달러 전액을 심장병 어린이 치료를 위해 기부했다. 조용필은 오래전부터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2009년에는 조용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3억 원씩을 기부하고 있다. 또한 콘서트 수익금 역시 매년 기부를 해 지금까지 약 62억 원 상당의 금액을 기부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29일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는 조용필을 아시아 기부 영웅 48인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했다. 조용필의 기부 금액은 지금껏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스컴에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본인의 성격 탓에 그간 조용필의 기부 활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15.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1994년 7월 1일에 발매된 조용필 15집의 타이틀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락 발라드 남겨진 자의 고독이었다. 섞는 바람처럼 멋진 추억 속에 나는 가고 1989년 이후 사실상 해체 수순에 있었던 위대한 탄생이 조용필의 음악인생 25주년 기념 콘서트를 위해 재결성되면서 밴드 위대한 탄생에 대한 조용필의 애정과 경의를 반영한 앨범이다. 14집을 기점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이유가 컸겠지만 15집 음반의 대중성과 수준 높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조용필의 커리어에서 가장 실패한 비운의 앨범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15집 음반의 흥행 실패는 오히려 조용필을 대형 콘서트형 가수로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1997년 5월 1일에 발표된 조용필 16집은 15집의 상업적인 부진 때문인지 장장 3년 만에 발표된 음반이다. 조용필 데뷔 30주년이 되는 그 다음 해가 되기 전 조용필 음악 인생을 갈무리하는 음반이라고 조용필 스스로 칭한 앨범이었다. 이 앨범 속 최고 히트곡은 바람의 노래였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에 2011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콘서트의 타이틀이기도 했던 이 곡은 1998년 방송된 SBS 드라마 바람의 노래의 주제곡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 곡은 후에 다른 많은 아티스트들이 커버하고 또 그 커버 버전들도 크게 사랑을 받는 조용필 음악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대표곡 중 하나가 되었다. 나의 작은 지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사랑. 재미있는 조용필 스토리는 조용필 스토리 최종편에서 계속됩니다. 가왕 조용필 스토리 4. TV보다는 라이브 콘서트. 앰비션이란 제목과 함께 발표된 조용필 17집은 조용필이 가수 활동을 한 지 30주년이 되는 1998년 10월에 발표됐다. 국가적으로는 IMF 외환위기라는 상황에서 발표된 음반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가사가 주를 이루는 발라드 성향의 노래들과 함께 전곡에 풍성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삽입되어 있다. 이 음반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곡은 성인 청취층의 큰 지지를 받았던 기다리는 아픔이었다. 아픔 속에 지워야 할 사랑이면 고개 조용필은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1998년 3월에 CD 2매로 구성된 30주년 기념 음반 파트 1을, 1999년 12월에는 CD 2매로 구성된 30주년 기념 음반 파트 2를, 그리고 2000년 11월에 역시 CD 2매로 구성된 30주년 기념 음반 파트 3를 발표하며 데뷔 후 30년간의 히트곡 총 60곡을 담았다. 2003년 9월 3일에 발표된 조용필 18집의 앨범 제목은 오버 더 레인보우였다. 이 앨범은 1998년 17집 발표 이후 근 5년 만에 발표한 앨범이며 그 기간 동안 뮤지컬과 오페라 등을 공부해온 조용필 음악의 새로운 결과물이기도 했다. 이 음반 발표 이후 조용필은 약 10년간 거의 TV 출연 없이 콘서트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이 앨범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은 곡은 타이틀곡 태양의 눈이었다. 영화 실미도의 OST로 쓰인 이 곡은 록 사운드를 바탕으로 오케스트라의 세션 참여와 오페라풍 합창단의 코러스가 가미되어 웅장한 음감을 보여주었다. 이 앨범에 실린 도시의 오페라 역시 이 음반의 색깔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곡 중 하나였다. 조용필이 작곡한 곡 꿈의 아리랑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 곡으로 2005년 조용필 평양 공연 때 엔딩곡으로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으며 7천여 명의 평양 관객들도 기립박수로 이에 화답했다. 17. 평양에 간 조용필. 조용필은 2005년 8월 23일 북한을 방문해 김연자, 이미자에 이어 한국 가수로는 세 번째로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북한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 공연은 SBS와 조선중앙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북한의 김정일은 조용필의 광팬으로 허공과 꿈을 좋아했다고 한다. 조용필 측은 이 공연 성사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공연 내용에 간섭하지 말 것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공연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외에 남북한에 동시 생중계해줄 것을 요구했다. 애초에 북한 당국이 제안한 동평양 대극장은 규모가 작고 록밴드 공연을 하기에는 음향 설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국 김정일이 공연 계획서를 전격적으로 승인해주면서 공연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 공연에서 조용필은 그의 1집부터 18집까지의 히트곡들 대부분을 열창했고 앵콜곡으로는 북한 측에서 다급하게 요청한 홀로 아리랑을 불렀다.
조용필은 2018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당시 문재인 김정은 사이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기념하여 방북한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단의 일원으로 방북하여 공연 마지막 출연자로 등장하여 꿈 단발머리 여행을 떠나요를 불렀다. 공연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 출연자가 무대에 함께 올라 친구여를 합창하기도 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멋진 공연을 조용필의 소록도 공연. 조용필은 2011년 4월 15일에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인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가졌다. 2010년 어린이날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소록도에서 가진 바 있는 조용필은 그때 다시 소록도를 찾겠다는 약속을 했고 약 1년 후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조용필의 한센인들을 위한 소록도 공연은 소록도 우촌복지관에서 열렸다. 그날 공연은 그곳을 가득 채운 300여 한센인들과 함께 오후 1시 30분께 막이 올랐다. 단발머리로 시작된 무대는 내 이름은 구름이여 촛불로 이어졌다. 그는 공연 중간에 이렇게 화창한 봄날 여러분과 함께 정말 기쁘다며 신청곡도 많이 받아 부르려 하니 박수도 치시고 춤도 추시고 맘껏 즐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허공, 돌아와요, 부산항해, 그 겨울의 찻집, 한오백년, 창밖의 여자, 꿈, 친구여 등 주옥 같은 히트곡을 잇따라 열창했다. 특히 친구여를 부를 땐 조용필이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1시간 남짓 진행된 2011년 조용필 소록도 공연은 여행을 떠나요와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로 마무리됐다. 이날 공연에는 밴드 위대한 탄생과 코러스 등 공연 스태프 60여 명이 참여하여 일반 콘서트에 버금가는 완벽한 무대를 꾸몄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조용필은 현장을 뜨지 않고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한센인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또 조용필은 이날 선물로 준비한 세탁기 2대와 후원자들이 따로 모아준 도시락 600여 개 그리고 각종 영양제 등을 소록도 측에 전달했다. 1년 전 소록도에서 했던 작은 약속을 지킨 사람, 그리고 스타가 아닌 가장 따스한 한 인간의 손길로 한세인들을 안아준 사람, 우리는 그를 우리 시대의 가왕이라 부른다. 19. 우리는 그를 가왕 조용필이라 부른다. 조용필 18집 이후 무려 10년 만인 2013년 4월 23일에 발매된 조용필 19집은 자작곡들을 상당수 배제시키고 젊은 해외 작곡가들을 대거 기용한 일렉트로니카를 지향하는 록음반이 되었다. 조용필은 이 앨범의 대중성을 위해 자신의 음악 스타일을 과감하게 뒤로 물리는 결단을 감행했다. 이 앨범 발표 전인 2013년 3월 25일 하나의 티저 영상을 통해 조용필이 2013년에 새로운 음반을 발매한다는 정보가 나왔고, 본 음반 발매에 앞서 4월 16일 정오 이 곡은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곡의 공개 이후 이 곡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곡의 제목은 바운스였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이 곡은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가 발표한 2014년 올해의 노래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3년 4월 23일 정오 타이틀곡 헬로우를 비롯한 나머지 곡들도 공개되었다. 그리고 조용필 19집 작업에 새로 참여한 젊은 작사가 김이나의 곡 걷고 싶다도 실려 있었다. 걷고 싶어 소리내 부르는 봄이 되는 내일을 크게 조용필은 2024년에 20집 앨범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수록될 곡 가운데 4곡을 싱글 앨범 형식으로 미리 발표해왔다. 2022년 11월 18일에는 찰나와 세렝게티처럼을 거울 마주친 순간 내게 들어온 떨림 그때는 뭔지 또 넓은 초원 위에 서서 비바람에도 버티는 이
곡 세렝게티처럼은 탄자니아 정부 초청으로 1999년 세렝게티 평원을 찾았던 조용필이 방문 당시 세렝게티 평원의 광활한 대지와 한없이 높은 하늘을 봤을 당시의 인상을 노래에 담으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3년 4월 26일에는 필링 어브 유와 라를 추가로 발표했다. 뜨겁게 불을 피워 이제 느껴봐 너의 꿈을 for you 이대로 랄랄랄라 눈을 떠 랄랄랄라 뛰어봐 랄랄랄라 그렇게 모든 것을 이 네 곡은 모두 19집에 수록된 걷고 싶다를 작사했던 김이나가 작사한 곡들이다. 1999년 월간 조선 11월호는 현역 작사가 작곡가 100명을 대상으로 20세기 한국의 최고 가수는 누구인가? 라는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3위는 나훈아, 2위는 이미자, 1위는 조용필이 차지했다. 1968년에 가요계에 뛰어든 후 데뷔 55주년을 넘어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조용필은 2011년 경향신문에 실린 김제동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가왕 혹은 국민가수라는 호칭보다는 그냥 조용필이라는 호칭이 훨씬 더 좋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0여 년을 돌이켜보면 10가지 일 가운데 기뻤던 일이 한 가지라면 나머지 9가지는 슬픈 일, 아쉬운 일들이었던 것 같다. 그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자책도 많이 했지만 바로 그게 인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조용필 스스로 밝힌 본인의 삶에 대한 회고다. 조용필 스스로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그간 한국가요사, 더 나아가 한국 문화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겨온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조용필을 향해 우리는 그를 우리 시대의 가왕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히 남아 언제나 내 곁에 가왕 조용필 포에버. 재미있는 조용필 스토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